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제 신문사를 떠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을 잘 못 읽는다는 것은, 오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오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 가지고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계속해서 장문에 글을 이렇게 기고하네요. 아주 이번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부로 나눠서 이러면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전쟁으로 포문을 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날 엔비디아의 저사양 중국 특화형 AI 칩인 H20을 수출 허가제로 바꾸고 4월 17일 날 해운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4월 18일 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가 가지고 이런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것이 잇따랐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뉴욕 정시행 상장된 286개의 중국 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미중 대결이 전면적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반미 심리하고 여러분들 겹쳐져 가지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선을 포함해 가지고 친중국적인 그런 논조를 계속해서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이 오판을 해서 이런 미국과 함께 전쟁 근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구나. 소견이 좁고 시야가 짧고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죽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송의달 교수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중국이 여러분들 큰 나라지만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대미 수출 감소분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송의달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그냥 이런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중국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출 감소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란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미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내수 소비 진작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건 겁니다. 미국 시장이 닫히게 되면은 사업을 오래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 그 어떤 나라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미 수출 시장이란 가장 큰 카드를 갖고 있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생각이 짧아 그 카드를 활용한 사람이 없고 저자세로 나갔다. 나는 미국 시장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이 큰 카드고 위력적인 카드고 결정적인 카드라는 것을 사업가로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게 이런 기본적 출발점이거든요. 대미 관세 충격을 미국 시장이 닫히게 되면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송의달 교수 이야기가. 미국이 제대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대미 수출이 감소가 되고 공장 가동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고 임금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죠. 한국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출이 감소가 되면은 공장 가동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고 관세 때문에 수출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내수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내수가 침체가 되는 거지. 중국 문제가 한국 문제인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 주제는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성장은 양적 성장 정책을 쓴 겁니다. 사회 인프라에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이런 돈을 투자한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나라의 위기가 언제 발생하는 거 하니까 양적 투자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양적 투자가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도 경제 위기를 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자원의 낭비를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자원 낭비 발생으로 인해서 대부분 경제 위기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엄청나게 자원을 양비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 온 겁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동원해서 소비 부양 정책을 펴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죠. 이미 18년 만에 국제신용평가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하향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러분들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인 중국 공공부채 규모, 지방정부 부채가 7,300조, 지방정부 영향을 받는 기금이 2,900조 적자, 중앙정부가 5,400조, 그다음에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용 기금이 일경 1,900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날 그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 젊은 날들을 낭비를 하게 되면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에게 시간이나 돈이 이런 자원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쓰면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전국 곳곳에 여러분들 공항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자원을 다 낭비하는 거거든요. 1인당 국민한테 25만 원 주면 그게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빚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국가는 자원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합니다. 그냥 건너가는 뛰는 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빚이 있으니까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 내수시장이 유망하니까 세계 기업들이 앞을 다투리려면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한 겁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연도별 추이 보시기 바랍니다. 급감을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중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왜냐하면 중국 내수도 여러분들 정체가 돼 있는 데다가 대부분 여러분들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데 미국 시장에 관세라는 것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이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선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해외 투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민간 투자도 줄어들겠죠. 공공 투자도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하고 수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소비는 쪼그라들었죠. 수출 시장 쪼그라들었죠. 당연히 성장률이 바닥을 치겠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소비도 간당간당, 투자도 간당간당, 정부 여러분들 지출도 간당간당. 그럼 유일하게 수출이 남은 겁니다. 수출이라면 중국이 미국이 여러분들 중국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소비와 민간 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무역 흑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왔는데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로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누렸는데 그러나 시진핑은 덕 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덕 본 거 없다. 모든 저런 행위는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덕 본 거 없다. 우리 단일 힘들한 게 신세진 게 없다. 이제 미국 수출 시장이 닫히는 겁니다. 최악의 행위 여러분들 완전히 배제하는 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390억 달러, 미국이 대중 수출액은 1,448억 달러, 3배 정도가 중국이 많은 겁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중국이 29%, 미국이 9%, 3배 많은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하에서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은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쪽은 중국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겁니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제 성장 기여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2024년도에 중국이 여러분들 수출 기여도가 30.3%입니다. 한국이 95%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한국이 심각한 겁니다. 30.3%인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부 주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부양을 한 겁니다. 경기를. 2022년도도 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송의달 교수가 참 이 한국의 뭐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친중국적인 그런 보도를 이렇게 일상화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팩타에 기반을 두고 정론을 펼쳐줘가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작심하고 있죠. 모든 구멍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 수출도 규제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런 소형 면세 제품에 대한 수출도 규제하고 해운도 규제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일기에서 축적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에서 이런 축적됐던 모든 종류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의달 교수의 이야기는 중국이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왜 버티기가 힘드냐.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중국발 소액 면세품 크게 이런 돈을 버는 항목이었습니다. 홍콩발 소액 면세품 이게 약 규모가 40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모입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짭짤하게 돈을 버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정조준하며 전면적인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대미 수출 전선의 빈틈 루프홀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약 120만 원 이하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당 가격의 120%를 관세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미국 시장에 물건 팔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물건 당신들 팔지 말라.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테뮤, 쉬인을 전면적으로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소액 면세품은 14억 개 6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온 것과 홍콩에 온 것이 60% 400억 달러를 차지한 거죠. 이거를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중국에 대한 여러분들 조치 취할 때 가장 먼저 내놨던 것이 이 문제를 심각성을 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소액 면세 제도를 여러분들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되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그동안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이런 데 이런 공장을 지어 가지고 우회 수출을 봉쇄하는 방법은 베트남의 46%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세금을. 중국은 2018년부터 대미 직접 수출을 줄이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거나 현재 상품 태그를 갈아 끼우는 편법으로 우회 수출을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들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에서는 46% 관세를 때린 거죠. 다음은 여러분들 중국은 이제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BBC 같은 부분에서 중국의 제조공장 현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부분을 보도한 걸 봤는데 그 내용을 송의달 교수가 정확하게 전달하네요. 관세전쟁 발효 11년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일감이 사라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서방 업체들은 언론 매체들은 이달에서 중국 제조업 현장 붕괴 소식을 연일 타진하고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 18일 중국 저장 쌍수 장수 강둥성 주요 수출지역 공장들이 노동절 연휴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대거 장기 휴가에 돌입한다.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중단했다. 상품들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 BBC 16일 뭐 끝까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신들이 다 취재를 할 거니까. 서방 매체의 취재에 응한 중국인들은 이런 경제 상황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들이 공장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강경 맞대응하여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만 내부 실상은 정반대임을 정언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100%만 부과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이 전멸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99%인 전기 토스터, 온열 담요, 칼슘, 알람시계 같은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겠지만 뭐 중국산이 진짜 많죠.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가운데. 그러나 대체가 다 될 거 아닙니까? 핵심 제품들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런 수출길이 막히니까 트럼프 이런 대통령이 사업가로서 지적했던 이야기는 정말 전곡을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치고 그가 무슨 상품을 만들든지 관계없이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접근성이란 가장 큰 카드를 미국의 행정부가 쥐고 있는데 바보 천치 같은 역대 이런 미국 대통령들은 그게 카드인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그게 똥인지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죠? 사업하면서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미국이 가장 큰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고율 관세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연기하면 되지만 중국인들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3대 품목인 가전 960억 달러, 의료 패션 680억 달러, 화학제품 420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산 또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대체 탄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탄력성이. 독점적인 제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국의 관영신문과 같은 그런 보도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송의달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론을 펼쳐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수출 공장들이 문을 닫는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끝까지 침묵하기는 힘들 것이다. 뭐 배가 고파지게 되면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 문제를 뭐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개방 체제에 비해 가지고 참을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송의달 교수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보도하고 또 보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송의달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시진핑 총수기를 능가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대통령이 현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업가를 오래 했습니까? 현장 상황을 모르면 사업이 망했겠죠.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진두 CEO처럼. 이런 이야기는 참 국내 언론에서 이런 듣기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시진핑과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이들이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 원장은 중국은 애국 소비 조장과 언론 통제로 중국인들의 불만 표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제로 코로나 후반에 터진 백지 시위처럼 중국인들이 저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카드란 단어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했을 때 설전을 벌릴 때 당신 카드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당신이 카드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이 카드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 주도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용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를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큰 소리 치고 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사자성으로 허장성세에 익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복잡한 현안들을 전부 다 이런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SNS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연방법원에 이런 판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공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국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EU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중국이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가 없는데 여러분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가 중국이 카드를 다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판입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표현은 아주 적합한 표현인 거죠. 중국 상품들이 이런 미국에서 전부 다 대체 탄력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독점력을 가진 상품이 아니고 대체 탄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몇 달 정도 고통을 감당하겠지만 전부가 다 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매일 아침에 이런들 한국의 주류 언론들 보면 이런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공병호 TV에서 안 다루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국 신문들을.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의 지적인 수준이 너무나 낮아진 것 같아요. 칼럼들도 보면 뭡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는 칼럼이 많은 겁니다. 거짓말.
보도도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의 전부 CNN이나 여러분들 뉴욕타임스를 다 여러분들 카피를 해가지고 예? 그게 여러분들 뺏길 때는 좀 뺏기는 이게 맞는 말을 하는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행히 여러분들 여기에 송의달 교수가 신문사를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글을 쓸 수 있는 시대니까 정론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중국이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서방 언론이나 주류 언론들이 전부가 뭘 다루는 거 아니까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F-35기가 뜰 수가 없다. 이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막 틀어놓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 중국에만 여러분 히토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도 분명히 히토류가 있을 건데 중국이 히토류 금지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구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히토류를 뭡니까 중국만 갖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도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딩동댕. 송의달 교수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카드가. 카드가 없는데 뭡니까 서방 언론이나 이런 한국 언론들이 전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카드가 있다고. 중국의 단골 카드인 히토류 광물 수출 금지부터 카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밥 데이비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은 미국은 중국산 히토류 광물을 대부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 수입합니다. 중국이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면 다른 나라들의 히토류 채굴 생산을 더 자극해서 중국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맨날 F-35기가 뜰 수 없다. 조선일보도 전부 다 그걸 여러분들 뭐죠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에 이런 니케이 아시아 일본 경제신문 여러분들 예, 커모디티라는 여러분들 코너에 중국의 히토류는 예,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그런 공급원이 계속해서 부상하면서 니케이 아시아는 2024년 4월 29일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히토류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중국 히토류 업체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에 여러분들 히토류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조사해 가지고 매일 방송하기가 너무나 바빠 가지고 다루지는 못하는데 약방의 감초가 히토류 여러분들 공급 중단하겠다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채 매각은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타격 수입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국채 공급이 증가가 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개 국채 가격하고 달러와 가격이 연동을 하니까 달러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달러와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 여러분들 화폐인 위안화나 엔화나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안화 가치가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 중국 수출이 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수입은 더 여러분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는 거죠. 중국의 대미 지렛대인 미국 국채 매각도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적대적인 민주당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닛 옐런은 4월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수록 위안화 가치가 더 높아져서 절상이 된다는 겁니다. 수출에 악영향이 생겨서 그들에게 해롭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이 국채를 하게 되면은 또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도 불가능합니다. 위안화 환율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만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중국 내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채 매각은 무기가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다뤘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중국은 카드를 갖고 있는가. 중국은 사실상 대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중 카드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미국을 두둔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이런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 판단, 한국의 정책이 반절의 상황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줄을 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카드가. 종합하자면 송의달 교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은 경제적 실력보다는 중국 안팎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선전전 허장성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이 극심한 내부 혼란 등으로 관세 정쟁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와 결제형 통화, 주식 채권 등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런 것을 오판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이런 전쟁을 그냥 건 거 아닙니까? 항상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트럼프는 작심하고 대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SNS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이분은 대중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자신의 콜링 소명 정도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많은 정책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을 트럼프가 초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송의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게 집중적으로 총공격 all offense all the time 하는 전면적인 지배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 전술을 애용합니다. 일례로 그는 올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닷새 동안 60개 행정조치를 발휘했고 지금 아마 120개 넘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현상이든 사무이든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SNS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이름 추적하고 연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 좀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는 겁니다. 무역전쟁이 뭐냐. 가장 큰 카드를 누가 갖고 있냐.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가장 큰 카드다. 오바마도 그걸 몰랐고 바이든도 몰랐고 조지 W 부시도 몰랐기 때문에 바보들이다. 이디어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물과 이런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것은 엄청난 숙련 과정과 단련 과정이 없으면 생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바꿔야 될 것이 저 양반이 투마치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갖고 이런데 접근하게 되면 오보를 안 하는 겁니다. 오보를 안 해야 국민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끌어가지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투마치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트럼프가 남기는 SNS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피상적으로 뭡니까 그냥 나쁜 놈 또라이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책 없는 기사들을 뭡니까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의달 교수의
내용을 3단계로 잘라서 여러분들 소개할 정도로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신 분도 계시지만 4월 16일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 없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우리 돈이 필요하다. 뭔가 하니까 내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56개국과 개별 협상을 하며 중국 고립을 노고로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글을 굉장히 우리가 정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송의달 시립대 초빙 교수가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에 계셨지 않습니까? 신문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대세하고 다른 의견을 마음껏 피력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신문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글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중국이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인들은 미중 신냉전이란 대국 판세의 흐름과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바람인 거죠. 판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들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중정책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트럼프 당선이 11월 5일 날 선거가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 대선 공약으로 바로 이틀 후에 중국산 제품의 6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11월 25일 날 트럼프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즉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전부 다 뭔가 구상을 다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취임 첫날 40개 이상 행정명령을 서명했고 그 가운데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2025년 2월 1일 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2025년도 2월 10일에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명령을 추구하고 2025년 3월 10일 날 전 세계 대상 첫 번째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산 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4월 18일 날 미 대중관세 245%로 보복 인상하고 코로나 피해 보상금 배상하고 중국이 여러분들 유출했으니까 중국인 유학생 추방하고 중국 기업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 추구하고 2028년 4월 18일 날 백악관 홈페이지 정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이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생한 거라고 공식 게재하고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공식 게재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8일 날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입학 수수료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권력 잡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다 했다가 전광 스쿼처럼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하다 이러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배상금 요구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백악관에서 공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실험실에 유출한 거 그걸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 여러분들 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보고서 성격의 칼럼을 게재를 해줘 가지고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